2차 대전 때는 미국의 산업능력이 탁월했죠.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현재 고비용 저효율 비용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기 사실 월남전 때부터 군산 북합체 부패 구조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의회가 힘을 가진 정치 구조에서는 부패 문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역사상 한 번도 회계감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팔런티어가 중요하고요. 안도릴이라는 여기서 이제 제조 협찬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 미국과 서방의 무기는 매우 비싼 게 특징이에요. 특히 지금 독일 전차 한 대가 비행기 값이다 난린데, 우리나라 무기가 인기인 거는 성능도 준수한데 가격이 저렴해서 그렇잖아요. 예. 근데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미국은 정말 붕어빵 찍어내듯이 군함, 비행기, 그렇죠. 포탄 저렴하게 고성능으로 만들던 나라잖아요. 근데 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예. 일단 미국의 군사력이 지금 현재 고비용 저효율 비용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대전 때는 미국의 산업 능력이 탁월했죠. 근데 지금 미국은 산업 능력이 쇠퇴해 있잖아요. 네. 제대로 만드는 게 없잖아요. 미국 기업은 우수해요. 근데 공장을 뜯어가 다 해외로 옮겼기 때문에 미국 기업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기술을 구현하는 엔지니어들이나 근로자들은 미국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사실은 군산 북합체 부패 구조가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기 사실 월남전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미국의 이제 방위 산업이 낮은 원인은 이제 일단 첫 번째는 독과점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유럽의 재래식 건축 협정 이후에 이제 서방의 방산 시장이 사실상 미국이 독점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경쟁 구조가 상실되고 그래서 고비용이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핵잠수함 네베스키하고 미국의 콜롬비아급 저게 아직도 건조 중인데, 비용 차이가 나지만은 어쨌든 저게 거의 한 8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면 됩니다. 동급을 만드는데. 저 두 가격은 3,600억 원 2012년 가격이니까 저게 그 사이 인플레가 많이 됐으니까 조 단위까지 넘어온다 치면 어쨌든 그 정도 차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싼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한 1조 원 좀 더 나가든지 그렇겠죠. 물가가 올라서 좀 더 나가겠죠.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저렴한 생산비하고 방산업체의 지배 구조 등이 이제 가격 구조 결정 요인 차이가 있고요. 방산업체 미국은 부패 구조가 있고요. 조금 있다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너무 국방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보고, 특히 그 중에서 전쟁을 많이 수행했고, 전쟁을 수행했으니까 전쟁한다고 많이 전비를 날렸겠죠. 아프간 철수하면서 그 무기를 다 날리고 온 거잖아요. 그런 거 돈 쓰고 다 날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해외에 또 군사 기지를 유지하니까 이게 돈 들어가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죠. 문제 시발이 이제 재래식 무기 감축 협정입니다. 일단 저게 이제 평화 배당금 개념이기도 하고, 이제 냉전이 끝났으니까 나토하고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CFE라는 걸 합니다. 저게 90년도에 먼저 시작하고 발효는 92년도 발효를 하는데, 한번 들어오면 이제 무기한 효과가 있는 거죠. 탈퇴하면은 다른 거지만은 탈퇴하기 전까지는 이제 가입하는 거죠. 일단 나토 회원국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간에 비준을 했어요. 그래서 대서양에서 우랄 산맥까지,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를 포함해서 우랄 산맥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리아, 체코 저런 소련 국가가 했는데, 소련이 저거 나고 나서 이제 다시 분해가 되니까 그 분해된 나라들이 이제 쭉 들어갔고, 그래서 저기 들어간 나라도 있고 안 들어간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틱 상국은 저기 빠져 있고요. 벨기에하고 나토 국가들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2007년도에 이제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조지아, 몰다바의 군대 철수 관련해서 좀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그렇고 미국의 유럽 미사일 방어계, 미사일 방어한다면서 이제 부시 대통령 때 MD 이런 거 엄청 했거든요. 그거에 이제 반대하면서 얘기했고, 발트 상국은 소련에 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왜 빠지느냐, 너는. 그쵸. 그런 걸 이유를 들어가지고, 어. 러시아가 이제 일단 중단했어요. 중단하고, 미국은 2023년도에 중단하고, 폴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특히 벨라루스 작년에 중단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전쟁을 하면서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저 CFE라는 것은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CFE 1A, CFE 2, 어댑터 CFE, 뭐, 3D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해체되지만 CSTO라고 해서 그 구소련 간에, 이제 구소련 국가들 간에 좀 맺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좀 복잡해졌는데, 실제로 러시아가 탈퇴한 상태라서, 뭐 저게 지금은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내용이 뭔가니까 양쪽 진영 모두 보유 상비수를 제한해가지고 밑에 있는 숫자처럼 했고 그 밑에 상비 전력은 또 숫자를 더 제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군을 대상을 제외하고 이제 이런 육군하고 공군 이런 숫자를 제한했는데 이걸 제한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까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은 방산업체가 거의 없어지고요. 뭐, 방산업체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고비용으로 나가죠. 물량이 얼마 없으니까. 네. 그렇게 나가고, 미국은 미 국방부가 주도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한 100개 그 정도 되는 업체들을, 그 중에 이제 핵심 업체들 한 51개가, 네. 주요 업체 5개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지금, 저기 있는 우리가 아는 항공기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저기에 달아보면 됩니다. 주요 업체가. 락히드 마틴, 보잉, RTX는 레이시온이 변해가 RTX가 된 거고요. 노스롭 그루만, 그리고 이제 밑에 제너럴 다이나믹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큰 나라인데도 이렇게 되고, 유럽은 전반적으로 축소하고 나니까 항공기를 만들어도 몇 대를 못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연구개발비가 그 대수에 다 나누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지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라팔, 유로파이터, 뭐, 스웨덴의 사버를 만든 그리펜 이런 것들은 수량이 적으니까 엄청 고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 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미국을 사고, 그래도 방산업체가 있는 나라는 고비용이 좀 자기 나라 걸 사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팔아먹으려고 엄청 노력했죠. 네. 우리가 사기만 하면은 좋은데, 우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고 나면은 저 비싼 비용을 우리가 다 덤쳐 써야 되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미국 걸 사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도 싸거든요. 그러니까 전투기 시장은 사실상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뭐 조금 끼어들고는 있지만은 뭐 미국하고 비교될 시장은 지금 아니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 미국 방산 구조는 이제 이 독점 구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가장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민간 회사인데, 네. 민간 회사가 참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방산이 거의 독점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이게 CSIS 만든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네. 이제 여기 X축이 연도고, Y축이 점유율이랄까요. 그렇다 치면은, 네.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게 민간 회사들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거 회사를 다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다 줍니다. 5개 회사에. 그러가니까 이제 이 민간 회사들은 이제 다 빠지는 거죠. 뭐, 다 빠지니까 얘네들은 10% 미만을 줄어들었고, 여기 이제, 항공 이런 거 전문하거나, 네. 뭐 국방 전문하는 쪽이 이제 계속 커지는 거죠. 뭐 레이더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온갖 거 다 하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 회사가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라 했는가 방산 회사가 너무 적어서 협상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패 구조가 있어요. 네. 부패 구조가 이게 불법이라는 뜻이 아니고 부패 구조인데요. 이 왼쪽의 그래프가 F-35 비행기를 만드는데 있는 일자리입니다. 네. 이제 10만 명당 이제 일자리 수예요. 그래서 10만 명당 50보다 작으면 이렇게 50에서 100 사이 이렇게 이제 5단계로 나눴네요. 그 보시면 여기는 이제 좀 많죠. 네. 나머지 적고 그런데 다 있는 거죠, 다. 흰색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게 의회와 동행을 50개 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자신 지역구에 일자리가 오니까 이 물건
이거 사자 그러면 사줘야 예산을 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의원들은 이 기부금을 주죠. 그리고 로비도 하고 사성장군 퇴역 사성장군의 80%가 방산업체 이사진이죠. 로이드 오스틴이 대표적인 거였고요. 이 이야기를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릴 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군사법제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다음에 한번 이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부패구조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펜타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 국회의원입니다. 이제 군사 소위 이런데 이제 국방 예산을 다루는데 소위인데 미국의 예산이 국방 예산이 제일 크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이제 펜타곤한테 예산을 배정하잖아요. 네. 국회에서. 그러면은 펜타곤이 그 돈을 가지고 업체에 이제 돈을 주겠죠. 만들으라고. 네. 그럼 업체는 이제 우선 자기 그 각 주별로 그 생산 기지에 이제 생산비를 주겠죠. 네. 그리고 이 로비 자금, 기부금을 주겠죠. 이 사람이 이제 정치 기부금을 받아야 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합법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래, 받고. 여기서도 어쨌든 뭔가 이제 이 사람한테 돈을 주겠죠.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요. 부패구조 무한 반복이죠. 지금 얘기했던 이 순서가 1, 2, 3, 4인데, 1, 2, 3, 4, 5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계속 재선출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아무리 선거를 해도 의원이 안 바뀝니다. 맞아요. 가끔 보면은 막 우리나라는 3선 의원이면 이제 많이 한 축인데 이쪽은 막 6선, 8선 막 계속 있더라고요. 예,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니까 의원이 안 바뀌죠. 이게 다 합법이에요. 합법인데 부패죠. 그런데 이제 불법도 하는 거죠. 국방부는 역사상 한 번도 감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회계 감사를. 그래서 작년에도 5년 내에 뭐 이렇게 통과해 보는 게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마다. 그러니까 뭐 엄청 고비용이고 관리가 안 되고 막 통제불능 상태로 가고 있고 뭐 이렇겠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들어가지고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소셜 시큐리티 그러니까 뭐 연금 비슷한 게 나가는 거 보니까 뭐 150살짜리도 나가고 뭐 그런 게 그런 뉴스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소위 부패가 많은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전에 제임스 매티스라고 트럼프 1기 때 장관했던 사람인데 제너럴 다이맥스에 있다가 이제 갔죠. 이 5개사가 이제 갖고 여기 보면 펜타곤이 있고요. 네. 여기 펜타곤 시티가 있습니다. 네. 이 지하철 타고 같은 역인데요. 요역 다음 역이 펜타곤 역인데 어쨌든 여기가 전부 다 방산업체가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 퇴역 장군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성 장군의 80%가 여기 있으니까 현역 때는 사성 장군이 한국에도 가 있고 유럽에도 가 있고 한데 대학하고는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자기 부하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전문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뭐 엄청 부정이 있거나 게 아니고 이게 다 허용되니까. 지금은 이제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5개가 있고 여기 조금씩 이제 팔런티어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조금씩 생기다가 이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제 마지막 저녁이었고 지금은 이제 첫 번째 아침이다. 그 사이에 이제 금식하고 있다가 간다. 그래서 이제 업체가 좀 들어갈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팔런티어가 중요하고요. 팔런티어가 중요하고 안드릴이라는 여기서 이제 제조 혁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막 값싸게 많이 만드는 걸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방위 산업 전략서를 이제 2024년 1월에 작년 1월에 만들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 전략서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 문서상에서. 국가 안보 전략, 국가 군사 전략 그 밑에 이제 핵 태세 뭐 이런 거 그리고 미사일 방어 태세 그다음에 국가 방위 산업 전략서예요. 근데 태세 보고서가 달리 저건 전략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높은 데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걸 만들어도 고비용 구조의 전 근본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부패 구조의 해결 과제가 존재하고 있어요. 저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가 힘을 가진 정치 구조에서는 부패 문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원 내각제 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네. 유럽은 전부 의원 내각제입니다. 유럽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귀족 정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부패가 심하고요. 일본도 부패가 엄청 심합니다. 일본은 가끔 드러나지만은 일본은 거의 세습 체제고 네. 권력이 안 바뀌거든요. 자기 의원을 하면 아들까지 뭐 손자까지 다 합니다. 아베 총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도 거론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저기 부패 구조라는 게 이제 미국도 대통령제지만 사실 보면 의회가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헥세스 같은 신임 국방장관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자질이나 지략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은 방향은 잡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보잘 인재가 필요한데 좀 파악이 좀 곤란하고 얼마 전까지 국방 예산을 5년간 8%씩 도합 이제 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26년 회계년을 보니까 예산이 1조 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지금 혁신하려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요 미국의 망가져버린 국방 산업 체제를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는 건가요? 있죠. 아, 이게 문제다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은 미국도 다 알고 있어요. 저거는 미국 내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안 움직이죠. 이게 왜 불법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연금이 저출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고 무너지는데 개혁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벌써 30년 전부터 알았잖아요. 예. 30년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야죠. 그때 전부 다 이거 뭐 내 문제 아니니까 다 미뤘던 거잖아.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문제를 알고는 있는데 계속 미루고 그냥. 그 모든 문제가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군비 경쟁에서 철저히 패배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들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더 그렇죠. 저는 이제 군사력을 보니까 이제 이 미국이 완전히 형편없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해서 이제 따지는 거고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갈 방향은 뻔해요. 민간 분야의 창의력을 방산에 적용하면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5개 회사를 다 깨부숴야 돼요. 그거를 독점금지법이나 이런 데를 써가지고 지금 독과점 하고 있기 때문에 깨부숴야 돼. 깨부숴가지고 그 본래 5개 회사가 100개로 돌아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방산 분야에 지금 현재 미국 인재가 없어요. 몇몇 설계는 하고 하지만은 그리고 뭐 다파 같은데 좀 창의적인 것도 하기는 하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죠. 맞아요. 실제로 그 보잉사가 망할 것 같아서 미국 훈련기 사업을 몰아줬는데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만드니까 야 이거 한국에 T-50 사오는 게 낫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사실 그랬어야죠. 그것도 트럼프 때문에 밀어준 거잖아요. 지금도 트럼프가 F-47을 보잉이 밀어줬잖아요. 네. 그 유대인들하고 관계 있는데요, 거기가. 그래서 뭐 그것도 뭐 합법적이니까 했지만은 사실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하면 그 탄핵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저거 물어주냐? 공개 경쟁하고 점수 따가지고 점수로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미국도 저게 되게 흐느적거려요. 그러면은 미국이 사실 민간 기업에서는 세계 최고잖아요. 기업은 최고죠. 근데 돈도 잘 벌고 뭐 창의력 뛰어나고 지금 뭐 AI 혁명. 근데 그런 미국 기업의 엄청난 능력이 방위 산업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그렇죠. 저걸 또 미국 국방부가 해가지고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미국 원국은 나서서 다시 바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좀 회사 안 깨부수면은 물건 안 준다고 이야기해야죠. 저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일단 고비용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한국 같은 데서는 미국하고 비교하면은 그래도 싸니까 좀 쉬워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물량이 좀 있는데, 근데 앞으로 인구도 줄고 하면은 군도 좀 줄 거니까 물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러우전 하면서 약간 가성비로 어필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도 그게 우리가 브랜드 가치가 있거나 이렇게 않기 때문에 아직 싸워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미국 거를 이야기하려면은 규제를 혁파해야 되고, 머스크 그쪽에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아마 신임 장관 혼자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소령 출신인데 장군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그 자기가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교수님. 그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독과점 체제 혹은 고비용 저율 구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다 국가가 관리하거든요. 네. 그 업체들을. 그래서 이제 창의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국가가 그걸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관리를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저게 문제가 많았는데 90년대에 한번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제 중간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만드는 업체하고 그 만드는 물건을 쓰는 소요군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정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그게 빠지고 서로 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개혁이 됐고 문제는 중국은 제조업 베이스가 원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템 출신 엔지니어들, 사이언티스트들 이런 출신들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큰 힘이 되죠. 중국은. 그래서 중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은 이상은 저게 크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기술이 좀 미국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원체 많이 만들고 하면은 기술이라는 게 금방 따라잡죠. 기술이 그냥 생기는 게 투자한 만큼 나오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방산 산업은 미국의 이런 사례를 보면서 무엇을 좀 반면교사로 삼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이제 가성비인데 저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 일단 규모의 경제가 크고요. 네. 가성비가 높다는 것은 업체 입장에서는 고혈을 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90년대부터 방산 비리를 계속 강조하니까 이제 투명해진 게 있죠. 네.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게 있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지금 수출길이 좀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방산업체는 좀 고생을 했지만은 고생한 보람을 좀 찾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성비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우리 예산도 모자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가성비를 유지하면 수출해서 조금, 우리가 수출하면 우리 군도 이익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국방장관이 하는 첫 번째 업무가 방산 출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제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n분의 1이 n이 커지면은 우리가 이제 그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라매 같은 KF-21 같은 거 하고 나면은 지금은 120대인데 인도네시아 사주고 다른 나라 좀 사주고 하면 그게 200대, 300대 되면 이제 사업성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그런 거죠. 그런 거고요. 그렇지만은 중화학공업 때문에 생겼다.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육성해가지고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민간 분야하고 방산이 동반 성장했는데 나중에 좀 성장하고 나니까 방산이 크게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지금 한쪽으로 좀 몰아주잖아요. 하나 이런 데서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사업도 잘하지만 중화학공업의 베이스와 관계 있고 그래서 베이스가 사라지면 고병 구조로까지 밖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국방비 증가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체 시장만으로는 언젠가 한계 복잡하니까 이제 지금 길이 트인 수출로 비용 구조 분산을 노력해야 되고 핵심은 방산 분야의 우수한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느냐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많이 이제 인재들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직도 관이 주도하는 방위산업 형태거든요. 그래서 R&D 같은 데서 좀 완전 경쟁과 성과 보상 이런 걸 해서 관료적 행태를 초월하고 조금 혁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 소재 분야는 우리나라가 좀 잘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따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절차나 이런 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하고 있고
핵심 기술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으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기술이 서방이나 미국이나 나토 같은 데 있는 기술을 따라잡기 식으로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선도형 성장을 해야 될 때가 이제 곧 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기획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인구 출세가 줄어드니까 엔지니어도 감소하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제 앞으로 스템 분야를 육성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스템 쪽으로 많이 이렇게 비중을 늘려야지 되는. 그게 결국 핵심은 인재인데, 인재가 없으면 안 되고, 미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재들은 다 의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20몇 년째 그렇죠. 네. IMF 이후에 좀 그분들이 잘못 판단하는 건데 어쨌든 좀 뭐 국가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렇지. 좋습니다. 그럼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예.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무기 체계하고 군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야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무기는 굉장히 많고 복잡해가지고 밀매들이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네. 무기 자체보다는 군사력 관점에서 이게 전쟁에 어떻게 결합되고 활용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전쟁이 아니니까 좀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여러 가지 전차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최고의 스펙이지만은 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러시아는 40톤대 전차를 사용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군사력 비교를 통해 가지고 군비 경쟁에서 미국이 러시아에 패배했다는 제 주장이 좀 설득력이 있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뭐 그 돈이나 국방비나 이런 외국을 보지 말고 구조를 이렇게 봐야 되고, 물론 러시아나 중국도 부정부패가 다 있습니다. 뭐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이제 언론에서 잘 파악할 수 없어서 좀 못될 뿐이지 그렇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격이나 비용으로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설득력이 있었기를 바라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면은 제 블로그 진제일의 군사력 이야기를 찾아주시면은 오늘 뭐 말씀으로 못 드린 내용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은 좀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네. 저희 웅달책방 채널에서 조회수를 가장 우선시했으면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이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러브 전쟁, 뭐 협상 과정이나 네. 아니면 뭐 무기 미사일 막 뻥뻥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뭐랄까 밀떡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했겠지만, 오늘은 좀 우리나라 국익 관점에서 좀 우리나라가 미국을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나은 방산 산업을 갔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인터뷰를 구성했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좀 조회수를 올려주셔서 교수님 모시고 또 이런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재일 교수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